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일산 지점에 나와 있어요. 오늘 어떤 차를 보려고 하냐면 요즘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 큰 차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큰 차량들의 전성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준대형, 대형 이런 차량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브랜드의 플래그십을 담당하고 있는 대형 세단 중에서도 정말 가성비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기아의 플래그십 K9입니다. 기아의 K9 하면은 약간 슬픈 느낌을 가지고 있어. 현대에서는 이 윗등급으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만들면서 아예 프리미엄 라인으로 확 올라가 버리고 그 플래그십의 자리를 현대 그랜저가 담당하고 있지만 기아에서는 윗단계의 새로운 브랜드는 따로 없고 이렇게 K9이 플래그십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K9이 진짜 가성비가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게 K9은 한 브랜드의 플래그십 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그 브랜드에서 넣을 수 있는 모든 최신 옵션들을 다 넣어주거든요. 그 최신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아쉽게도 브랜드가 기아야.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플래그십 세단으로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신차를 구매할 때에는 내가 지금 이 돈을 주고 기아의 플래그십을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중고차로 오게 되면 아니 한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을 저 정도 가격을 주고 살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K9을 정말 가성비 좋은 차라고 인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K9이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 플래그십 세단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 옆에 있는 이 K9은 페이스리프트를 하기 전 그냥 풀체인지된 K9 차량입니다. 2021년식을 가지고 나왔어요. 왜 2021년식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K9이 요 전에 뭐 2019년, 2018년 뭐 이런 애들보다 2021년 완전 끝물에 나왔던 차량을 구매하는 게 제일 가성비 좋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래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K9 같은 경우에 2020년 이전식들을 보다 보면 가격표 구성도 다르고 최신형의 K9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2020년식 이후로 올라오면 가격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성이 꽤나 많이 바뀌고 우리가 지금 흔하게 잘 알고 있는 플래티넘이라든지 뭐 베스트 셀렉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옵션 구성표가 바뀌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2020년식 이후의 모델을 사는 게 제일 좋아 보이기는 해요. 일단 외관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앞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신형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는 해요.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 그릴도 훨씬 더 와이드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헤드램프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체형 느낌을 주면서 훨씬 더 고급감이 있어서 앞모습에 한해서는 신형이 좀 낮기는 한데 그래도 구형치고는 괜찮은 게 뭐냐면 크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썼습니다. 그릴이나 하단부의 범퍼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생각보다 퀄리티가 높은 크롬들을 곳곳에 잘 사용을 해놨어요. 저는 이 정도면은 되게 괜찮은 플래그십의 세단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레이더 센서를 넣어서 HDR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앞쪽에도 카메라를 넣어놔서 어라운드 뷰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K9에게는 세 가지 파워트레인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3.8L 자연흡기 V6 가솔린, 두 번째가 3.3L 터보 가솔린, 마지막으로 퀀텀이라 그래서 5.0L V8 8기통 가솔린이 있었습니다. 그 퀀텀이라는 차량 자체가 거의 1억에 가까운 차량이고 모든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구매하진 않았고 보통은 플래티넘 트림에다가 한 가지 옵션을 더한 뭐 베스트 셀렉션 1 정도 요 정도로 해서 많이들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 차량들이 제일 가성비가 높고 왜 베스트 셀렉션 1이 들어가 있는 차가 좋은지 제가 이 차량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올휠 드라이브 배지가 들어가 있는데 베스트 셀렉션 1을 선택하게 되면 자동으로 사륜구동이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보면은 19인치 휠 타이어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요거를 선택하지 않게 되면 18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가는데 베스트 셀렉션 하나만 선택하는 것으로도 이미 19인치 휠, 올휠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가게 돼요.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카메라 하나 들어가죠. 모니터링이라 그래서 어라운드 뷰 기능도 이 베스트 셀렉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측면에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건 이 차량의 전장 자체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길다라는 거예요. 이 전장이 5100mm가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준대형보다는 훨씬 더 큰 대형 세단에 가까운 전장 재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전장 길이가 긴 차량들의 장점이 뭐냐면 바로 2열이에요. 요즘 들어서 이제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은 무조건 SUV여야 한다 이런 느낌의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93년생이거든요? 93년생이라고 안 보는 사람은 없겠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어머니가 티코 타고 다니셨고 저희 아버지 엘란트라 타셨었어요. 아반떼의 전신이죠. 프라이드도 탔었는데 저 프라이드에서도 잘만 컸습니다. 요즘 들어서 자꾸 이제 A를 키우려면 무조건 SUV 소렌토 산타페는 타야 된다 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 세단만 하더라도 충분히
충분히 A를 키울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뒤쪽에 카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도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높은 트림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뒤쪽에 썬커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련되어 있어서 솔직히 K9 정도만 돼도 애기들을 키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뒤쪽 이거 뭐야 이거. 여러분, 신차를 받으면 뒤쪽 D필러 문 쪽에 요 스티커가 달려 있는데, 이거는 신차를 받으시면 반드시 떼셔야 됩니다. 자동차 스마트키 정보가 담겨 있는 스티커예요. 반드시 떼셔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떼도록 할게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한번 보면 확실히 베스트 셀렉션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뒤쪽에 플래티넘이라는 거 그대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뒷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신형보다는 구형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신형 같은 경우에는 리어 램프가 약간 생선 가시? 그런 느낌의 램프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뒤쪽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요 리어 램프가 훨씬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약간 S클래스랑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 한 가지 아쉬운 거라고 한다면 요 뒤쪽에 이렇게 기아가 구형 엠블럼이 들어가 있다는 거. 요거 신형으로 들어가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요게 구형으로 있어서 약간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면요, 전동 트렁크 당연히 들어갑니다. 요 안쪽으로도 엄청난 트렁크 공간이 나오죠. 물론 SUV처럼 높이가 있는 짐을 싣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트렁크 공간이 양옆으로 넓기 때문에 큰 짐을 싣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이 K9 같은 경우에는 푸른 구동 베이스의 자동차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뒤쪽에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침해하진 않을까 약간 걱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차량의 전장 재원 자체가 5100mm 이상으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장점이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차량이 실내가 생각보다 오래된 느낌이 전혀 없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실내에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내에 타서 한번 보면요, 기본적으로 실내에 들어왔을 때 베스트 셀렉션 1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 옵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조 가죽이긴 하지만 가죽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선택이 가능하고, 여기 보면은 원목 같은 인테리어 재질도 모두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시동을 걸어서 한번 보면요, 12.3인치 디스플레이는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대로 잘 사용할 수가 있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바늘 계기판하고 디스플레이 계기판 두 개를 모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신형보다는 살짝 아쉬울 수는 있는데, 뭐 이게 막 운전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거슬린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스트 셀렉션 1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여기에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옵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면서 인조 가죽 들어가고 올휠 드라이브 들어가고, 이렇게 후진 기어를 딱 넣었을 때 어라운드 뷰 기능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장 낮은 트림 플래티넘보다는 이렇게 베스트 셀렉션 1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이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편의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으면서 주행 보조를 위한 기능들도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버튼 있고, 여기에 차간거리 조절할 수 있는 버튼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죠. 지금 이 실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플래그십이라고 생각이 될 만큼 굉장히 고급스러운 기능들을 다 넣어줬어요. 옵션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부족하지 않고 굉장히 좋은데, 진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브랜드의 플래그십이면서도 가성비가 좋다는 게 이 K9의 제일 큰 장점이잖아요. 지금 현재 가격이 어떤지 그런 것들도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K9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플래티넘도 있고, 베스트 셀렉션 1도 있고, 베스트 셀렉션 2도 있고, 마스터즈도 있고, 퀀텀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트림이 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는 거는 플래티넘 그리고 베스트 셀렉션 1, 요 정도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베스트 셀렉션 1이 들어간 일반 차량을 선택하는 걸 더 추천드리는 편이긴 해요. 우리가 아예 가격이 더 비싼 베스트 셀렉션 2까지 들어간 자동차를 고를 수도 있지만, 베스트 셀렉션 2를 선택하게 되면 뒤쪽에 뭐 VIP 시트라든지 2열 모니터라든지 리클라이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뒤쪽에 사람이 탈 일이 많다든지 하면 베스트 셀렉션 2를 고르는 것도 괜찮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쓰는 패밀리카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성비 좋게 딱 베스트 셀렉션 1까지만 사용을 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베스트 셀렉션 1이 처음에 얼마에 출시를 했었느냐, 지금 얘가 2021년 1월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정도가 조금 넘은 차량인데, 2021년에 이 차를 출고할 때만 하더라도 신차 가격이 한 6,190만 원 정도가 됐었어요, 베스트 셀렉션 1이. 근데 지금 202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정도 됐고, 얘는 주행거리가 4만 킬로대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1만 킬로 정도밖에 주행을 안 한 거야. 그런 차량이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냐, 지금 현재는 3천만 원 초반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브랜드의 플래그십을 담당하고 있던 차량을 우리가 3천만 원 초반이라는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어진 거예요. 야, 이 정도면은 진짜 가성비 있지 않나? 아니, K9 정도면 옵션 다 들어가 있지, K9이라는 이름값을 하고 있지, 한 브랜드의 플래그십이지, 옵션
옵션 많이 들어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웬만한 차량을 살 바에는 이런 대형 세단의 플래그십 같은 것들을 한번 느껴보는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K9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는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이잖아요. 보증 대우를 해는 것도 격이 다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기아를 생각하면 보증 기간이 3년 6만 킬로미터까지만 보증이 되잖아요. 플래그십을 담당하고 있는 이 K9은 보증 기간이 5년에 12만 킬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이 지난 차량이지만 아직도 보증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타고 다니다가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그냥 오토큐 가서 고쳐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중고차 중에서도 보증이 살아있는 굉장히 괜찮은 차량이기도 하거니와 K9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신차를 구매하게 됐을 때 엔진오일 교환 쿠폰을 줍니다. 현대기아 차량들은 원래 그런 걸 안 줘요. 근데 K9은 줍니다. 플래그십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도 장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야. 야, 그거 플래그십 세단이라고는 하지만 3.8리터 가솔린 넣고 연비가 그렇게 안 좋은데 그거 어떻게 타고 다니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면 한 6km에서 7km, 조금 고속도로를 주행한다 그러면 10km에서 11km 이렇게까지도 나오기도 하고, 개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반 보증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LPG로 바꾸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VIP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튜닝을 많이 하시던데 LPG 엔진으로 개조된 차량을 끌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이런 자동차가 3천만 원 초반 정도의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3천만 원 초반으로 살 수 있는 중고차들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소렌토 하이브리드? 못 사요. 예, 소렌토 하이브리드 보통 3천만 원 중반 이상 넘어가요. 그리고 3천만 원 초반으로 살 수 있는 차가 스포티지 정도가 살 수 있고, 세단으로 넘어가면 K5랑 비슷한 수준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차량들 대비해서 가성비가 워낙 뛰어나고, 특히나 내가 K9을 타고 다니다 보면 사회에서 뭔가 한따까리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K9이라는 플래그십 이름값 대비 가성비가 정말 높은 차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K9 한번 얼마나 가성비가 좋고 어떤 트림을 사야 내가 정말 가성비 좋게 살 수 있는지 한번 쭉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여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